네, 안녕하세요. IFB 프로 바디빌더 김준호입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Q&A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등, 어깨, 그리고 상완 이두근, 또 하체와 가슴 근육의 영상을 보시면서 글을 남겨주신 이런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 부분에 질문 남겨주신 부분에서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Q&A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우리 근육맨님이 질문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Q&A 방송에서 등 운동하는 날 상완 이두근의 개입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등 운동을 끝낸 후에 협력근인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등, 어깨, 상완 3두의 순서로 이렇게 운동 루틴을 진행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래 등 운동 후에 관련된 상완 이두근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또 운동을 이런 식으로 쭉 해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 근육과 상완 이두근의 좋은 긍정적인 발달적인 측면이라든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누적되는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들어와서 좀 전완 부위의 통증과 함께 또 팔꿈치 부위에 또 이게 부상과 이렇게 연계되는 이러한 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전에서의 어떤 운동 과정 속에서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상이니까, 등 운동을 하고 나서 이론적인 어떤 이두의 접근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사용되는 같은 근육을 계속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부상으로 연결되는 어떤 이러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거를 협력 상태에서가 아닌 이제 기량적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부상을 피해가는 방식의 루틴으로 구성된 이번 영상 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좀 마음에 드는 질문. 근데 이제 와룡님이라고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글도 이렇게 남겨주셔서 와룡님의 이제 크레아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 섭취에 대해서 운동 전, 운동 후에 섭취하라고 하셨는데, 운동 전에 섭취 시에는 운동하기 한참 전에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운동 전에도 크레아틴을 섭취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적당할까라는 질문을 와룡님께서 해주셨어요. 크레아틴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또 이게 아미노산 합성에 의해서 몸에서 만들어지고 몸에 크레아틴 자체로 잔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레아틴과 인산이라는 물질이 결합된 크레아틴 인산염의 형태로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운동 중에 분해된 ADP에 인지질을 재공급해서 다시 ATP를 재합성하는 이러한 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크레아틴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은 우선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어야지만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운동 바로 직전에 섭취하는 크레아틴보다는 운동하기 한참 전, 굉장히 한참 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유의적인 통계 부분에서도 샘플이 동일한 이런 샘플을 가지고 또 환경도 똑같이 해야 되고 운동 방식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하다못해 취침 시간까지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이런 동일한 샘플에서의 결과가 제일 유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임상 실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부분에서
사실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운동하기 한참 전, 이 한참 전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운동하기 한참 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음식물에 걸리는 소화라기보다는 이미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보충제는 음식물 안에 있는 크레아틴이 아니라 크레아틴 자체이기 때문에 좀 음식물에서 다시 소화 과정을 거쳐 크레아틴으로 합성되는 시간을 좀 제외한 한 대략 한 2시간 정도 전에 이렇게 미리 섭취를 하시는 이제 이런 요령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운동이 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운동하고 나서가 사실은 크레아틴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운동 후에는 우리 신체는 이제 초과 회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동 전의 상태보다 더 많이 회복되어지려는 생리현상을 가져요. 이런 이제 생리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자극이라고 하는 자극받은 근섬유가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운동 전의 상태보다 더 회복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때 이제 크레아틴 물질을 같이 공급을 해서 손상 근육이 복원되는 과정 속에서 크레아틴이 인산염과 결합되어 다시 저장되어서 다음번 훈련을 할 때 잘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신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영양 섭취 요령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도 섭취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운동 후에 즉각 약간의 당류 음료와 이렇게 함께 섭취하는 이런 요령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고, 섭취하는 양은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크레아틴을 이렇게 육류를 통해서, 즉 음식물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라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보충제 형태로 크레아틴을 섭취할 경우에는 1회 섭취를 하실 때 한 5g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10g 정도 운동 전과 운동 후 이 정도 섭취를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운동 수행 능력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남헬스님께서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경력을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또 한남헬스님의 어깨 운동 영상에서의 질문, 등 운동 후에 어깨 후면에 관련된 프레스나 사이드 레터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등 훈련 후에 이제 어깨 영상 첫 번째 운동 방식이 아마 사이드 레터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등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이제 숄더를 몸 뒤로 잡아당기는 로우 동작, 그리고 어깨 자체를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제 풀다운 동작이라고 하는 이 두 동작이 이제 기본 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루틴 안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후면 삼각근이 개입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 높은 운동의 이제 루틴 구성에 있어서 등 운동을 마무리한 후에 어깨 운동을 진행하는 이런 루틴의 경우에 후면 삼각근에 대한 자극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측면 어깨로 이렇게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맞죠. 말씀하신 어떤 이런 부분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이건 정확하게 제가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 한남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면 삼각근을 먼저 이렇게 개입시키는 어떤 이런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맞긴 한데, 정확하게 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제 경험적인 측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일 뿐이고, 이게 이론적인 그리고 정확한 등 운동 후에 후면을 먼저 하는 그룹과 측면을 먼저 하는 그룹 사이에서의 어깨 근육 발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그 결론을 명확하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등 다음 어깨가 진행될 때 등 근육에서의 어떤 집중이 빨리 어깨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측면 삼각근에 대한 프레스 계열의 훈련은 사실 그 반복수가 라테럴 동작을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좀 낮고 또 사용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우선 해당 근육에 관련된 그 신경 근육의 활성화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 부분, 즉 등 근육에 대한 자극이 빨리 어깨로 넘어가게끔 유도시키는 것이 뭐 운동 루틴 구성이라든지 뭐 운동하는 운동자의 뭐 기술 부분에 관련된 뭐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프레스 계열의 훈련보다는 라테럴 계열, 그 중에서도 프리웨이트보다는 케이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반복수, 가변 저항적인 이런 자극 전달을 통해서 측면 삼각근에 많은 그 반복수를 유도시켜 측면 삼각근의 신경근을 활성화시킨 다음 프레스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등 근육에서 얻었던 그 자극의 강도를 어깨 쪽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적인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등 훈련 후에 어깨 훈련으로 그리고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한 것이 케이블을 이용한 사이드 라테럴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어떤 루틴이 뭐 영상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에서 보여진 이런 루틴이라든지 운동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기를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이게 또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었던 그 루틴 진행으로 인한 또 다른 그 해당 근육에 샥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느낌이 좋다면 한번 영상에서 보여진 이런 루틴의 순서 그리고 운동의 방식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하체 영상 부분에 스포츠 연구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V 스쿼트 같은데 굿모닝으로 응용하는 건 참 신기하네요. 뭐 굿모닝 프리웨이트도 거의 안 해봤는데 머신이 더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굿모닝이라는 동작을 가만 살펴보면 사실 이제 기립근 운동으로 과거에 이제 조 웨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코치 아카데미나 과거 머슬 아카데미 시절에는 로우백 훈련이라고 하는 즉 기립근 훈련, 아랫등 훈련으로 추천을 했었던 운동 종목입니다. 막상 이 굿모닝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기립근에 대한 참여도보다는 사실 엉덩이나 특히 햄스트링 부분, 다리 뒤편에 대한 그 자극 느낌이 훨씬 전달이 많이 되는 것을 사실 예전부터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더 시스템이나 다른 이론적 배경에서 기립근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 기립근 훈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SNS라든지 이런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이렇게 관찰하고 이제 연구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많은 그 해외 선수들이라든지 많은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영상 속에서 그 햄스트링 부위에 관련된 자극 전달의 한 요령으로서 이 굿모닝을 사용하는 이런 예를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또 최근에 그 V 스쿼시라고 하는 그 운동 장비도 개발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이번 그 뉴텍 웰리스에서 제작된 그 토처 라인의 카프 앤 스쿼트 머신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됐던 것 같아요. 이 머신 자체는 사실 그 카플레이스라는 그 종아리 운동을 목적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스쿼트 동작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콤보 장비로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사용해본 어떤 경험에서 이 그 장비를 가지고 한번 굿모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기구를 한번 이용해서 굿모닝을 해봤는데 이게 여태까지 그 진행했었던 그 대퇴부 후면에 전달되는 자극의 강도가 뭐 다른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굿모닝이라든지 또는 V 스쿼트를 진행하는 어떤 이런 동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자극이 느껴졌어요. 즉 같은 날 대퇴부 후면과 대퇴부 전면을 같이 운동을 해봤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근육통 자체가 대퇴부 전면보다는 대퇴부 후면에 훨씬 많이 남는
그리고 훨씬 오래가는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돼서 저의 약점인 대퇴부 후면과 엉덩이 부위에 자극을 주기 위한 가장 베스트의 운동 기구다. 그리고 운동 종목을 이제서야 발견을 했구나라는 어떤 정말 유레카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그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한 그런 그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굿모닝이라고 하는 동작을 사실 프리웨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사실 머신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적은 중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릎 관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 회전을 유도시켜서 대퇴부 후면에 긴 스트레칭을 유도시키는 이러한 전달 자극을 통한 저항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웨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허리 부위의 부담이 크겠죠. 그러나 이제 머신을 이용하시게 되면 허리 부담이 줄어들고 가동 범위도 상당히 그 다리부 후면에 자극 전달이 가능한 이런 자세 유지가 아주 용이해서 사용 중량도 또 증량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 때문에 아무래도 굿모닝이라고 하는 동작은 프리웨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보다는 이러한 그 카프 앤 스쿼트 콤보 머신을 이용하셔가지고 라잉 레그 컬과 컴파운딩으로 병행을 한다면 정말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었던 아주 훌륭한 그 대퇴부 후면의 자극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